당신은 카페를 다 일반 음식점이라고 했다. 이게 유흥주점 형태나 접대부 외박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1995년에 술값 15만 원 내는 술집은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술집이었을 겁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는 되지 100만 원이요? 15만 원이면? 그때 제가 94년에 그 대학에 입학했는데 네. 그때 한 달 용돈이 한 대략 6, 7만 원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광화문 비데이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의제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진보의 품격 그리고 보수의 품격,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나란히 앉아서 박수를 치고는 있는데 지금 이 두 분 사이에 31년 전에 벌어졌던 폭행 전과를 가지고 두 분이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여러 논란이 되고 있나 봐요. 김 의원님이나 뭐 정 의원님도 이 논란을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정원호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혹시 그 정 의원님 이 사건 좀 아세요? 무슨 사건인지? 당연히 알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네. 31년 전에 네. 본인이 양천구청장의 비서로 일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 구역 내에 있는 카페에서 술을 마신 후에 폭력 사태를 경험했는데 네. 이거는 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벌금 300만 원의 그 판결을 받았어요. 폭행 전과로. 근데 그 원인을 두고 이게 논란이 됐을 때 정원호 후보는 늘 이거 5.18 문제로 그 상대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해서 그래서 일어난 폭력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김재섭 의원이 확인해 보니 그것이 아니라 정원호 후보가 당시에 종업원과의 외박 문제, 그러니까 외박 문제라는 게 그때 당시에 횡행했던 성매매입니다. 2차를 갈고 싶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시비가 붙어서 결국에는 폭행에 이르렀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건 양천구 회의록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는 그거 사실 아니다. 당시에 민자당 소속의 의원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의혹이지 판결문에는 정치적 견해에 따른 폭력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품격 얘기가 나온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품격 좀 지켜라. 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술에 취해가지고 시민 폭행한 게 이걸 5.18로 미화한 게 이게 진보의 품격이냐 이렇게 또 따졌고 또 정원호 후보는 정원호 후보대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약간 자신을 두둔하니까 야, 너 홍준표 전 시장한테 보수의 품격 좀 배워라 이렇게 지금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 김 의원님이 보셨을 때 지금 이 네거티브 공방 이거 좀 선거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이제 사건하고 선거 영역하고 분리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은 잘못했죠. 누가 잘못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정원호 옛날 비서가 잘못했지. 일단 폭행 전과가 있으니 잘못했다. 그러니까 본인도 맨날 사과했잖아. 이거 여러 번 사과했고 이제 성동구청장 때도 이미 전과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때도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큰 이슈는 아닐지언정 그때도 여러 번 사과를 했고. 그때도요? 네, 성동구청장 나올 때마다 사과를 했고 이번에도 선거 초기에 이게 밝혀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또 사과를 했고 근데 다시 이제 속기록 나오니까 또 사과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잘못했죠. 그렇죠. 뭐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게 정원호 후보가 27살 때였을 거예요, 이게. 꽤 젊은 시절 젊은 시절 때 95년도니까요. 95년 31년 전이니까. 예, 1995년이니까 뭐 대략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첫딱서니가 없었다. 27이 어린 나이도 아니지만은 좀 첫딱서니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각자가 주장하는 바들을 이제 각자의 그 문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에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정원호 후보 측은 나름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속기록에 양천구청 속기록에 있는 거는 김모 그 시의원이 이제 민자당 출신의 그 의원이 주장을 한 거고 사실은 속기록은 공문서지만은 그 예를 들면 국회에서 있는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쪽의 주장들을 서로의 주장들이 이제 부딪히는 거잖아요.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만약에 속기록에서 한다라고 해서 부정선거가 실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제가 뭐 그게 옳다 그르다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있는 거고 판결문에는 없다 일단은.
일단 판결문에는 판결문에는 그 내용이 이를테면 여주검원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라는 그 내용은 없고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가 이게 꽤 큰 사건이라서 네. 사회부 가십 기록으로 다 나왔어요. 없다. 아, 당시에요.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 당시 보도를 읽어드리면은 그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그때는 이름을 다 썼어요. 네. 김석영 씨와 비서 정원호 씨를 이 건에 조사 중이다. 술을 마시던 중 6.27 지방선거 등 정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씨의 안면을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아하. 그러니까 정치 문제라고 돼 있고 네. 그 5.18이라는 얘기는 판결문에 5.18 이견은 판결문에는 없는데 당시 한겨레 보도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겨레 보도예요?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뭐 5.18 얘기가 거긴 나왔다는 거죠. 예. 비서관 이재곤 씨와 뭐 이게 맞은 분입니다. 이분이 네. 이제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6.27 선거와 5.18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이 씨를 때려 전치 2주에 상처를 입혔다. 판결문엔 없지만 언론 보도에는 있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판결문에는 정치적 이견, 정치적 다툼이라는 것까지 있었고 네. 5.18 문제는 한겨레 보도에는 당시에 남아 있다. 언론 보도에 남아 있다라는 거고, 자 일반적으로 이 건은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네. 이거는 경찰을 취재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경찰이. 조서를 그렇게 썼고. 그렇죠. 근데 이때는 이제 YS 김영삼 정부 때였고 95년도니까요. 굳이 한쪽에서 그게 아니라 얘가 여자 데리고 나가려고 한 건데 지금 미화하는 거다라고 만약에 강력하게 주장을 했으면은 네. 그 피해자 쪽의 주장이 조서에 반영됐었어야 돼요. 아하. 근데 그게 굳이 YS 정권에서 민주당 쪽의 비서를 27살 비서를 감싸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모든 나머지 정황 증거는 어쨌든 정치 문제로 다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네. 자, 이 와중에 국민의힘이 지난주 금요일 날 당시 사건이 벌어졌던 카페 이름을 공개하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저 회의록에 회의실에 지금 모니터에 있는 사진인데 가에라는 간판을 근거로 이게 무슨 카페냐 유흥주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진이 사실 판결문에 나온 또 주소지랑은 좀 차이가 있고 이게 촬영 시점도 조금 정확치는 않다. 이제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호 캠프 쪽에서는 당신은 카페를 다 일반 음식점이라고 했다. 이게 유흥주점 형태나 접대부 외박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정 의원님.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요? 이 설명이? 1995년에 95년에 술값 15만 원 내는 술집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술집이었을 겁니다. 물가 지금의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는 되지 100만 않을까요? 원이요? 15만 원이면? 그렇게 많이 물가 되나요? 환산율 생각. 그때 제가 94년에 그 대학에 입학했는데 네. 그때 한 달 용돈이 한 대략 6, 7만 원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거든요. 6, 7만 원이면 꽤 많은 편이셨네요. 그때 경험해 봤어요? 저는 뭐 90년대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토큰도 사고 뭐 그렇죠. 이제 제가 생각 한 6, 7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비싼 술집이었네요. 그러니까 15만 원이면은 지금 생각하는 15만 원 뭐 삼겹살 3인분만 먹어도 15만 원인데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굉장히 좀 좋은 그 술집이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영업 평균 활동 기간이 대략 10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년 된 집이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사진이 언제 찍혔는지 뭐 의문을 제기한 분도 있지만 이 이슈는 정원호 후보에게 계속 회자되면 회자될수록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불리한가요? 왜냐하면 객관적 사실은 폭행이 있었고 그 폭행을 말리러 출동한 공권력의 대명사 경찰까지도 때렸다. 그렇죠. 야, 이런 사람이 그 서울시장 돼도 되는 거야? 이런 자질론, 인성론 이게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외박 문제로 인한 다툼이었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정말로 양측이 너무 팽팽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3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어떤 것도 찾기 어려울 겁니다. 일단 피해자는 5.18과 관련한 얘기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원호 후보를 감싸려고 하는 김석영 비서실장은 오히려 그거 다 내가 한 건데 이거 말리다가 한 거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정치적 주장이 평행선처럼 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면 제기될수록 정원호 후보는 불리하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 와중에 또 피해자 음성이 공개가 됐죠. 녹취록이 나왔는데 녹취 음성이었죠. 피해자의 녹취 음성인데 김은용 씨 그 녹취 음성 내용 좀 들어보셨어요? 그 피해자가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셨나요? 이게 신빙성이 있는 주장인지.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다 조작이다 아니다 제가 판가름할 만한
근거가 그러니까 정보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바라볼 거냐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피해자가 어쨌든 크게 보면은 이제 범보수 진영 당시에 당시에는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고 이쪽에 지금 내가 뜯어 말리다 했다라는 분은 그 정원호 지금 후보랑 예. 같이 지금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범민주 진영이잖아요. 그러면은 진영에서 각자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는 평행선에 달릴 수밖에 없다. 일단은 뭐 폭행 전과가 있는 거는 무조건 잘못한 거고 근데 네. 그게 여자 문제 때문이냐 아니냐는 솔직히 알 수가 없는 좀 미궁에 빠진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김재섭 의원이나 주진우 의원이 네.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그때 카페 주인이나 그 종업원을 데리고 나오면은 훨씬 더 확실하죠. 그분들은 정파적으로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한데 그거를 할 수 있는지 좀 찾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좀. 네.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정원호 후보 측 증인이 지금 나왔는데 김석영 예. 당시 이제 전 구청장 비서실장인데 자기가 격렬한 논쟁 끝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행을 주도한 게 나였는데 처벌은 정원호 지금 후보가 받았다. 이것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바꿔치기 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피의자 바꿔치기인가요?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 이분이 왜 지금 정원호 후보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은 자기는 정치적으로 잃을 게 하나도 없지만 그렇죠. 정원호 후보는 이것으로 인해서 후보로서의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네. 뭐 낙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잃을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석영 당시 비서실장이 지금 정원호 후보를 도우려고 참전했는데 그 참전에 대해서 진정성 그게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5.18이라는 진보 진영의 굉장히 그 성역화된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갖고 옴으로써 이게 그 폭행 사태가 옳고 그름 이걸 떠나서 진영화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레임을. 정치적 문제로 갖고 가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야 맞아 5.18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하면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심리적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누구도 묻지 않았는데 그 5.18 문제로 인한 폭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민주진영은 공고화되고 진영화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정치 문제로 만들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의심들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거 자체만으로도 저는 정원호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한 이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사실 저희가 처음에 품격 얘기를 한 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기에 등장을 했어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붙었던 대선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돼지 발정제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진짜 억울한 사안이었는데 결국 될 사람은 된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원 후보를 사실 조금 옹호한 측면이 있었죠. 근데 김현희 보셨을 때 홍 전 시장은 왜 이렇게 자꾸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하고 나서는 거예요? 아니 뭐 여기도 부산 북갑도 하정우가 될 그러니까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싫은 거죠. 국힘이 싫은 거고. 그냥 싫어서. 예, 뭐 저는 국힘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나오는 것도 어느 네. 정도는 이해는 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본인의 이 돼지 발정제 사건을 쓱 밀어넣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마다 좀 이 관용도 그리고 기준 이런 게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쉽게 얘기를 하면 그때 뭐 자서전에 썼던 게 네. 자기가 고대 앞에서 하숙할 때 그때 자기 그 룸메이트였나 하숙 룸메이트가 이제 여자 범행을 했는데 했는데 그때 우리가 돼지 발정제를 이제 탔는데 이게 뭐 안 됐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준으로도 솔직히 그거는 범죄예요. 그거를 아무런 생각 없이 거기에 본인 자서전에 썼다라는 에피소드 하나로 썼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쓱 밀어 넣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이것도 품격에 맞지 않는다. 네, 자, 홍 시장이 품격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네. 지금 또 정원우 후보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이걸 가지고 지금 반격을 나섰는데 어제 공사 현장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안전 불감증이 그대로 드러났다. 국토부 보고는 왜 늦게 했냐? 이거 혹시 뭐 감추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역공에 나섰어요. 근데 요새 감추려고 해도 네. 그게 감추어집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선거를 앞두고 지금 부각되면 훨씬 더 선거에 불리할 텐데 작년 11월에는 그러면 그때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치 쟁점화하는 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공사가 명확하게 실패를 그러니까 그걸 현대건설 했다는 측이. 걸 네. 문제점을 인식했고 그것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서울시와 보고를 한 겁니다. 그렇죠. 서울시도 그래서 국토부에서 보고를 했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보완 공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의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정치 공세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저는 이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게 과연 서울 시민들에게 먹힐 만한 이슈냐? 아니 이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가 발각됐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왜 늦게 보고했느냐? 늦게 보고하면 지금 선거를 앞두고 훨씬 더 불리한 이슈인데 일부러 그렇게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자, 과연 그래서 이런 공방들이 민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저희가 이거는 짧게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네. 삼성역에 GTX 환승이 있어가지고 GTX가 아시겠지만은 경기도에서부터 다 오는 그렇죠. 거예요. 평택에서 오고 김포에서 오고 근데 강남에 지금 여기가 제일 큰 환승역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사가 한 10년 정도 지연이 됐어요. 원래 계획보다 오랫동안 이에 여러 표류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지하 5층의 환승역에 쉽게 얘기를 하면 기둥을 2개씩 넣어야 되는데 기둥을 하나만 넣은 거예요, 이거를.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80개 정도가 나온 거를 지난해 10월 달에 현대건설이 우리가 도면을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서울시한테 보고를 했어요. 네. 근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보강을 해보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공사를 일단은 중단을 하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예전에 그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무너진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이거를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워낙 오랫동안 지연이 되고 이거를 소위 말해서 선거용으로 제가 보기엔 쓰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GTX를 빨리 개통을 해서 야 이것도 오세훈 덕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러면은 너희가 누락된 거 보강한다고 하니까 해봐라고 하고 올해 4월 달에 이거를 국토부한테 보고를 하니까 국토부에선 보니까 선거 이런 거 떠나서 야, 이거 이렇게 심각한 거를 그냥 진행했다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선거 쟁점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지금 보고 안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거를 보고를 안 받는 게 정상인가요? 누락이 된 거를 오세훈 시장은 몰랐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뭐 선거 문제를 떠나가지고 너무 안이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안전 문제인데 굉장히 이건 계속 서울시장 선거의 문제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네. 자, 이런 지금 여야가 서로 공방을 내세우고 있을 때 과연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KBS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43% 정원호 후보, 오세훈 후보 32%, 나머지 개혁신당, 정의당 후보는 1%로 나왔는데 지금 사실 이 격차가 11%포인트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바뀝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했던 조사도 왼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43%였고 그때도 오세훈 후보는 32%였습니다. 이번 조사 사실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없다 모른다 이 무응답자만 조금 줄어든 수치인데 정 의원님이 보셨을 때 지금 이 변화가 거의 없단 말이죠. 네. 서울시장 후보 민심이 뭐 이렇게 전혀 흔들림 없이 쭉 이대로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민심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네. 물도 99도에서 안 끓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99도에서 100도가 안 딱 끓는. 넘어가는 순간 막 끓기 시작하는 건데 네. 지금은 그 변화가 물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물 저는 밑에서. 그렇게 평가하는데 네. 대강의 여론의 흐름은 정원호 구청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그렇죠. 하락하는 모습이고 네. 그 하락한 것의 전부를 오세훈 후보가 다 가져가지는 못하고 그게 모름이나 무응답으로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모름이나 무응답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갈 것이냐. 네. 그 변화가 이제 조금씩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정원호 후보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그 프리미엄을 갖고 높은 상태를 유지했었는데 개인적 문제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에 대한 뭐 일자라는 구청장이었다라고 뭐 선전이 돼 있지만 네. 실제 한 2달 정도 정원호 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진짜 일 잘하는 거 맞아? 아니 근데 콘텐츠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여러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직 서울시장으로서 준비가 덜 된 것 같더라. 이런 인식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 넘어오려면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보셨을 때 지금 이 민심의 추이 뭐 앞으로 좀 바뀔 만한 계기들이 생길 거라고 보이세요? 일단 저는 이 선거는 네. 5%포인트 안쪽으로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제가 접전이 되나요? 처음부터 네. 예, 접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고 오세훈 시장의 인지도와 그동안의 뭐 싸웠던 표력 뭐 그리고 그동안 싸워왔던 상대들이 다 장관, 총리, 그렇죠. 당대표 이렇단 말이에요. 저력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이게 다른 여론조사까지 다 보면은 3월 말에 네. 대략적으로 정원호가 한 50 나왔고요. 네. 오세훈이 30 나왔어요 그때. 거의 한 20%포인트 차이네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데 오세훈이 올라가서 줄어든 게 아니라 정원호가 빠지면서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아직 올라가진 않고 있는데 네. 빠지기만 하고. 예, 그래서 방금 뭐 정광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동층이 더 늘어났다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럼 반드시 오세훈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이 네거티브, 그러니까 결국은 정원호 거를 더 빠뜨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43%는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마지노선이에요 서울시장. 고정 지지층. 송영길 대표도 39% 받았습니다. 송영길 당시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 서울시장 그때 후보가 나왔던. 39% 받고 오세훈이 59%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붙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네거티브로 저쪽을 떨어뜨리려고만 하지 말고 오세훈이 왜 당선이 5선을 해야 되는지 4선에서 5선 여기에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심판론도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그런데 피로도가 있는 거고 왜 5선을 하려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납득을 시켜야 된다 지금은. 그러니까 네거티브도 적당히 필요하지만은 그게 지금 안 되면은 30% 중반에서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예.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이번 토요일이었죠. 지난 토요일 오세훈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20대 청년 원룸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 연대를 한 건데 청년이 보셨을 때 지금 이런 오세훈 후보의 행보들 뭐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오늘은 또 안철수 의원을 또 만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중도 표심들 그걸 계속 지금 공략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전략들이 좀 먹힐까요? 아까 그 모름 무응답 네. 이렇게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정치 성향을 보면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강성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와는 별도로 본인은 이 중도 포용하는 정책을 많이 내겠다. 실제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도 또 이후의 행보도 굉장히 그냥 시민 위주예요. 정치인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장동혁 대표로 대표되는 어떤 강성 지지자들보다는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표를 내가 더 많이 갖고 와야 이번 선거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워낙 친분이 있는 이준석 대표와도 만나고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그 이념 성향이 낮은 그러니까 그렇죠. 이익 투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철 후보가 개혁신당 후보로 서울시장 뛰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여론조사도 이제 1%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추진하겠다